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0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4월 2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3월 1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임진월 을사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을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어저께 간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간목 다음으로 일간은 을목이 되겠고, 을목 일간이 동일하게 진월에 태어난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월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사주를 배합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을 먼저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으로 월령 진월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간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같이 간목과 을목이 같은 목이긴 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을목도 나무, 즉 목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간목도 목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다라고 하고요.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저께 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림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큰 숲을 이루는 나무라고 해서 산 같은 데 가게 되면 오동나무라든가 내지는 소나무라든가 적송 같은 거 큰 나무 있죠. 은행나무 한 500년 된 은행나무는 진짜 나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러한 큰 나무 같은 경우를 간목이다라고 하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고 곧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간목은 을목에 비해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성목, 즉 성목이라고 하는 뜻은 간목이 다 자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목. 그래서 간목은 성목이 됐을 때는 경금으로 작벌해서 뭘 만든다? 동량의 제목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간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를 아울러서 쓰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진월 같은 경우에는 정화보다는 임수를 또 치용할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원령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인데, 간목은 경금 정화가 기본적인 배합 법이 되는데 원령에 따라서 이렇게 경금과 임수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월이라 하더라도 인묘진 방합을 형성해서 목이 왕해지는 경우에는 이때는 원칙론으로 들어가서 경금과 정화를 쓰는 것으로 국세가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 일간이 원령,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그 원령이라고 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월지라고도 하죠. 월지라고 하는 이 개념은 계절의 개념이면서 왕세의 개념과 한열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다. 사주라고 하는 것, 중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중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중화하느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세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중화시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추우냐 더우냐를 갖다가 중화시키는 겁니다. 왕세와 한열이 중화가 잘 된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되겠고요. 왕세와 한열이 중화가 되지 않은 쪽,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아니면 사주가 한쪽으로 너무 뜨거워지거나 한쪽으로 너무 추워지게 되면 그 사주는 중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그 사주는 좋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된다. 그래서 원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때 원령도 중요하지만 일간도 그만큼 중요하죠. 이 사주의 주인공은 바로 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면서 대림목, 동량지목을 써야 되기 때문에 경금정화 내지는 경금임수로서 배합하는 것이 기본적이다라고 했지만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림목, 즉 큰 성목이 되지 않고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류목이라든가 아니면 화초 내지는 화목이라고 해서 꽃을 피우는 나무, 꽃을 피우는 풀, 쉽게 말하면 난초 같은 거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양류목이라든가 화초 같은 경우는 부드럽죠. 부드럽고 유연해서 잘 휘어지죠. 나팔꽃이라든가 나무 중에서도 넝쿨 같은 것이죠. 이런 나무는 칡넝쿨 같은 경우 곱게 자라지 않고 다른 나무를 타고 이렇게 감고 올라가죠. 그래서 을목이 간목을 봤을 때는 등라 개갑이라고 하죠. 내지는 등라
반갑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을목이 갑목을 봤을 때 등나개갑 내지는 등나반갑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등자가 뭐냐면 등나무 등자예요. 등나무 등자, 이거는 쑥라자. 여러분들 쑥을 보게 되면은 곧게 이렇게 자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쑥도 이렇게 쑥대밭이라고 하죠. 이렇게 서로 뒤엉켜 가지고 막 지멋대로 이렇게 곱슬머리처럼 이렇게 서로 엉켜져 있는 것 같죠. 그것이 바로 등나무 내지는 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등나라고 하는 것은 을목인데 갑목을 보게 되면 갑목을 타고 올라와서 등나개갑 내지는 등나반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을목이 약했을 때는 갑목을 보면 등나개갑이 돼서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일단 또 갑목하고 차이는, 갑목은 단단하고 곧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동량지목을 쓸 수 있지만, 을목은 화초 내지는 화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등나개가 은 뭐 나름대로 좋을 수 있지만, 을목은 이렇게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은 될 수 없다. 동량지목으로서의 용도는 없다. 오로지 꽃을 피우는 용도, 즉 목화 통명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목화 통명이라고 하죠. 목화 통명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을목은 을목으로서의, 예를 들면 여러분들 난초 같은 거 비싼 거는 막 수십만원, 수백만원, 뭐 수천만원짜리 또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못 봤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억대가 넘어가는 난초도 있다라고 합니다. 아주 귀한 난초가 꽃을 화사하게 피게 되면 그 난초의 향이 그렇게 그윽할 수가 없죠. 저희 집에도 가끔 난초가 몇 개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가끔 꽃을 진짜 피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난초 향이라는 게 진짜 싸구려 향수에 비할 바가 못될 때는 아주 좋은 향을 이렇게 집안 가득 이렇게 뿜어내는 그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초를 키우는 사람들은 그 난초 한번 이렇게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만, 저는 나무를 키우는 그런 것을 저렇게 소질이 없기 때문에 제가 키우는 나무는 이상하게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를 키우지 않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난초, 꽃을 피우는 화초라든가 개나리, 나팔, 개나리,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철쭉, 뭐 목련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꽃을 피우는 나무, 그래서 화초, 화목과 같다. 그래서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목화통명이 되어야지만 을목으로서 용도가 있을 것이고, 병화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배합한다. 내지는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도 쓸 수 있지만, 국세에는 병화 개수를 쓰는 것보다는 정화 임수를 쓰게 되면 국세는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이 됩니다. 토왕절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 입장에서 재성이 왕한 계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원래 큰 틀로 놓고 봤을 땐 임묘진이 될 것이고요. 사옴이라고 하는 방향, 신유술이라고 하는 방향, 그 다음에 해자축이라고 하는 방향이 있죠. 그래서 진은 임묘진이라고 하는 동방에 속하죠. 동방. 그리고 주관하는 오행은 동방이 되면서 목이 왕한 계절입니다. 기본적으로서 인월이라든가 묘월은 목이 왕한 계절이지만, 이렇게 끝에 붙어 있는 진은 목이 왕한 계절 안에 포함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진은 목이 아니라 토가 왕한 계절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묘를 다시 본다거나 내지는 인을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임묘진 방합을 형성할 때는 토왕절인 진월이라 하더라도 목이 다시 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목국이 형성되는지, 금국이 형성되는지, 내지는 토국이 형성되는지, 수국이 형성되는지를 면밀히 봐야 된다라고 했죠. 진월에 진술충미가 또 많아지게 되면 토가 왕해지는 것이고요.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수가 왕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유합금이라든가 내지는 신금만 이렇게 놓고 봤고 경금, 신금이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금이 왕해지는 걸 볼 수 있겠고, 금방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다시 목이 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을목 입장에서 목국이 형성되게 되면 일간이 매우 왕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 금국이 형성되게 되면 을목 입장에서
관살이 왕해지는 것이고, 토국이 형성되면 재성이 왕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국이 형성되면 이거면 인성이 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왕해지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진월의 을목을 일단 진월이라고 하는 진토만 놓고 이렇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진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고요. 또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진 안에는 또 뭐가 있다? 지장가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 안에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 계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을목이 있기 때문에 을목이 진의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계수가 을목의 뿌리를 배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월입니다. 간목도 진월이 태어나게 되면 똑같이 진중 을목이 간목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겠고, 계수의 생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토가 왕한 계절이고요. 그 다음에 인묘월, 목이 왕한 인묘월을 지나서 진월이 되게 되면 포태법으로 목은 쇠지가 되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매우 이제 쇠약해지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진월이 태어나게 되면 먼저 계수라고 하는 것, 인성이죠. 이건 편인이죠. 어떤 분들 정인이 좋은 것이고 편인은 그렇지 못하고 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을목 입장에서 정인인 임수보다는 편인인 계수를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인인 임수는 대해수이기 때문에 큰 바다와 같기 때문에, 큰 호수와 같기 때문에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을목이 물에 뜰 수 있지만, 계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라 그랬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아니면 조금씩 주는 그러한 분무기라든가 이런 걸 주는 그런 물이기 때문에, 을목은 이런 계수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월등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을목이 수를 쓸 때는 임수를 쓰는 것보다는 계수를 쓰는 것, 정화를 쓰는 것보다는 병화를 쓰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진월에 을목이 태어났을 때 토가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진중에 을목의 뿌리를 두고 진중 계수가 있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준다 하더라도 그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계수 편인을 얻게 되면, 이 계수 자체도 진중에 있는 계수가 투출한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이따 격을 말하겠지만은 이거는 편인격이 이렇게 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따지고 놓고 보면 진토도 습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수도 습한 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봄에 비만 오고 햇볕이 찌지 않으면은 을목이 썩어버릴 수 있죠. 그래서 계수를 얻어서 을목을 생주해 준 연후에는 병화가 있어서 이렇게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을목이 병화를 보게 되면, 정화도 마찬가지겠지만 화를 보게 되면 목화 통명이 돼서 봄에 꽃나무가 철쭉도 될 수가 있겠고, 지금은 벚꽃은 이제 많이 져버렸죠. 벚꽃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충분하게, 비가 와서 충분하게 나무가 촉촉하게 윤택해지고 그 다음에 따뜻한 햇볕이 비춰주게 되면 을목이 꽃을 화사하게 피운 그런 형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을목은 먼저는 계수를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병화를 쓴다. 그래서 선, 계, 후, 병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음목에 해당이 되는 을목이죠. 일간은 을목이 되는 것이고, 월지는 양토인 진토가 되겠습니다. 토는 재성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놓고 보게 되면은, 진토는 양토이면서 재성이고요. 을목은 음목이 되죠. 그래서 음대 양이 되니까 정자를 붙여 정제격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계수가 천간에 이렇게 투출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뭘로 본다? 정제격이 아니라 이거는 편인격으로도 볼 수가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원령 자체가 토 재성이 왕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재다시 약한 그러한 기운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성이 너무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성이 있어서 임수보다는 계수가 더 좋겠죠. 물론 계수가 없을 때 임수도 쓸 수 있지만, 이 계수로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하고 따뜻한 병화가
태양이 비춰주게 되면 을목이 꽃을 아름답게 피운 형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연주를 보게 되면 신축연이 이렇게 됩니다. 자, 진월의 을목 제다 신약인데 연지에 또 재성을 받습니다. 이걸 갖고 정편제 혼잡 이렇게 보시는 분들 수 있어요. 정편제 혼잡이라고 하는 것인데, 정편제 혼잡은 뭐냐면 정제와 편제가 서로 섞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편제 혼잡. 그래서 뭐 남자 같은 경우 처첩을 둘 수 있다, 바람 필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볼 수 있는데, 뭐 무조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사주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는 있는 거니까 너무 그런 쪽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내 남편이, 내 처가 또 정편제 혼잡돼 있어서 혹시 바람을 피지 않을까, 이런 쓸데없는 의심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을목이 진월에 태어나서 축토까지 있으면 재성이 더 많아지게 되고요. 또 7살인 을목까지 이렇게 연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렇게만 놓고 보게 되면 제살태왕이 됩니다. 재성도 왕하고요. 그 다음에 살도 축의 뿌리를 둔 진의 생주를 받는 7살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 신금은 반드시 을목을 갖다가 파극하게 되죠. 파에서 극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을목이 뻘 같은데 이렇게 난초 같은 거 심어져 있는데 그 옆에 날카로운 칼날이 있는 거고 똑같습니다. 신경이 매우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행인 것은 월간에 이렇게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금이라고 하는 7살이 바로 일간 을목을 극하지 않고 임수를 생하게 된다 해서 금생수 수생목하게 되니까 천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살이 인성을 생하고 서로 일간을 상생하도록 해서 만든다라고 해서 살인상생하는 그런 국세가 되죠. 제살태양에서 살이 있는 것이 임수가 없었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을 것인데, 다행스럽게 인성, 정인인 임수가 있기 때문에 관살이 나를 공격하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지 밑에는 사화를 받기 때문에 사주가 좀 한습해지는 것을 사화가 있어서 조금은 온화한 기운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물론 이제 병화가 투출하면 더 좋겠지만은 일단 일지 밑에서 사화를 받다라고 하는 것은 좀 좋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진월이기 때문에 을목이 왕할 것 같지만 그다지 왕하지 않습니다. 다음 중요한 것은 양목인 간목 같은 경우는 왕세가 매우 중요하지만 을목 같은 경우에는 왕쇠, 왕하냐 약하냐, 신약하더라도 을목, 음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신약하다는 것에 그렇게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을목이 지지의 인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것에 뿌리를 두는 것이 뿌리를 없어서 약한 것보다는 좀 나을 수 있다. 특히나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을목은 간목과 달라서 금방 어떻게 됩니까? 수다목부가 될 수 있다. 수범목부가 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물이 많아서, 물이 범람해서 나무가 물에 뜨는 것을 수다목부 내지는 수범목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가 오는 것이 좋을지 한번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죠. 병자시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수를 받죠. 임수일간이 진축의 뿌리를 두고 신금의 생주를 받는 것보다 자수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 임수 자체가 매우 왕해지게 되죠. 자칫 을목이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수다목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점은 병화가 투출되죠. 이 병화는 사의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수가 너무 많아서 음습해지는, 한습, 춥진 않겠죠. 아무래도 지금 4월 정도 됐으니까 한습이 아니라 음습해지는 것을, 화가 태양의 뜻 투출하게 되면 음습한 것을 이렇게 막아줄 수는 있습니다만, 임수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아지는 것은 좀 단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을목은 임수보다는 개수를 더 좋아한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병술 이렇게 되면 병자고 병술은 똑같은 병화가 투출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술토이기 때문에 임수가 그렇게 왕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무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 을목이 인의 뿌리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을목이 약해서 임수의 생주를 받아야 되는 상태, 즉 신금이 극을
하려고 할 때 임수가 나를 도와주는 상태에서 무토가 여기 투출하게 되면 토왕절에 사화에 뿌리던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임수를 극하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국세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묘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을목이 묘의 뼈를 줄 수 있죠. 물론 기토는 임수를 파할 수는 없고요. 기토는 임수를 약간 탁하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인시하고 기묘시하고 따지고 보게 되면 기묘시는 그나마 좀 쓸만하지만 무토는 임수를 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폐단이 있을 수 있고요. 경진시는 아무리 을목 입장에서 경금이 정관이라 하더라도 관살이 이렇게 많아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수가 있다 하더라도 관살 혼잡으로 볼 수도 있는 구세가 되기 때문에 경진시 또 신사시도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금 또한 관살이기 때문에 얘는 금생수 수생목하지만 얘는 수를 생하기에 앞서 먼저 을목을 먼저 건드려 버리게 되는 그런 단점이기 때문에 신사시도 제가 봤을 땐 좀 조심히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사주국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더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갑신이 되게 되면 이거는 사신합수 임수가 더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냥 간목이 있기 때문에 간목이 진의 뿌리를 간목이죠. 아까 말했던 뭐가 된다? 그렇죠. 개, 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을목이 이렇게 간목을 타게 되면 간목화 되기 때문에 뭐 수가 좀 많다 하더라도 조금은 버틸 여력은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신합수 진축 신의 임수 인성이 너무 왕한 사주, 그리고 사신합수가 되면 사중에 있는 병화가 많이 무력해진다. 화의 기운이 많이 약해지는 그런 단점 또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운은 목화 운을 가해야지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